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크림대교 정조준 파괴 영국과 논의, 크림반도 연쇄폭발로 민간 인대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8년째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연쇄폭발이 일어나자 러시아인들이 대규모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9일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자 크림반도를 나가기 위한 민간인 차량 행렬이 이어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과 크림대교 파괴에 관한 회담을 가졌다고 15일날 공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15일날 공개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 말을 했어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키 공군기지의 폭발로 인해 크림반도까지 이제 전쟁의 영향권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군수물자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를 끊어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크림반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이은 도로인데 이곳은 러시아가 그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대교를 지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우크라이나 크림대교 정조준 파괴 위에 영국과 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 파괴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고 이러한 사실을 15일날 공개를 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정보 공개의 가장 큰 의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밝혔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도달할 만한 미사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전쟁의 불씨가 이제 크림반도까지 번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자국령으로 병합한 후에 러시아 주도로 2018년도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크림대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이자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 남부 그리고 크림반도를 잇는 중요 보급로로서 이번 전쟁에서 큰 전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크림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지금 점령을 하고 여기를 보급로로 만들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술적 가치가 굉장히 큰 대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림대교를 방어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를 공격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크림대교 위치라는 것을 지금 보이는데 약 19km 정도 되고요. 이것은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단 하나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서 크림반도 지역에서도 전쟁의 화마가 휩싸일 기미가 보인다는 사실이죠. 지난 9일 크림반도 내에 위치한 노보페도리우카 공항이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 사키 공군기지가 있었어요. 이 공항이 공격을 받으면서 크림대교를 위시한 반도 전체가 우크라이나 공격 목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크림반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해방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한 지중업 국가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없다라고 크림반도의 해방을 강조했죠. 특히 크림반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흑해의 전략적인 기지를 여기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공군기지도 있고 지금 항만도 있는 이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좋았을 때도 여기가 러시아의 기지가 있었던 곳, 해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징해되고 물러나게 되면 해군기지, 주요한 해군기지가 완전히 내륙 쪽으로 붙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흑해를 지배했던 이러한 해군력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라진다. 만약 이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미국과 가까워진다면 여기에 미군 기지가 세워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토 기지가 세워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크림 대교가 우크라이나의 제1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인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는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나타나는 한 최대한 빨리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할 기미가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바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인들은 대규모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10일 우크라이나 오버즈레 바텔에 따르면 지난 9일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에서 염세 폭발이 일어나자 크림반도를 나가기 위한 러시아 민간인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번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으며 러시아 전투기가 10여 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인근 노보페도립카 등 폭발 주변 5km 지역을 차단하는 등 대피령도 내렸어요. 그리고 5km를 차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하는 러시아군의 그 숨은 이면도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크림반도 곳곳에서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민간인은 수십 킬로가 넘는 차량 행렬 속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한시라도 빨리 크림반도를 벗어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크림반도를 떠나는 피난민의 신경은 SNS상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한 러시아 여성은 이제야 크림반도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정든 이곳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처럼 모든 것이 매우 포근했던 것이라며 카메라를 보고 울먹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휴가철 러시아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도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 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우크라이나인들도 또 기분이 너무 나쁘겠죠. 왜냐하면 애초 자기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황당하고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여기에서 물러나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나쁜 일이다. 휴가지에서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싶었는데 망쳐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 특별히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껏 안전지대로 놓여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키 공군기지에서 폭발을 통해서 이것도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러시아인도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지냈고 여기서 살기가 편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방송인 아나톨리치도 러시아인들은 현재 양국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인구는 2014년 강제 병합 이후 빠르게 변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줄고 러시아인들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친러시아 정권 아래에서 위협과 열악한 처우를 받던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과 크림 타타르인은 크림반도를 떠났습니다. 또한 러시아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외국인으로 분류됐어요. 여기 크림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러시아인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얻지 않으면 여기가 우크라이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엄격한 이민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1년에 18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고 체류 기간이 넘기면 강제 추방 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강제 추방. 반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흑해 함대 본부를 설치한 뒤에 크림반도로 이주해온 러시아인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쫓겨나가고 러시아인들은 들어오는
그런데 이 러시아인들이 이번에 다시 도망쳐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번 사키 공군기지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은 화재 사고라고 발표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반대하는 저항군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사건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생각하는 생각. 그런데 지금 어떤 미사일이 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건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사키 공군기지의 폭발, 두 발의 미사일로 폭발. 어떤 미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발, 적어도 하이마스는 아니라는 뜻이죠. 하이마스의 사거리 자체가 이곳에 닿을 만큼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키 공군기지가 폭발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인으로 채워져 갔던 이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인들은 물러가고 크림반도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강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여기가 러시아 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러시아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국령으로 생각했던 이 크림반도 자체가 이제 다시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시 탈환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은 완전히 고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